먹으면 당뇨에 걸릴 것 같아요. 도너츠, 아이스크림, 쿠키 이런 것만 땡기는데 혈당 스파이크가 없는 거 아닐까 너무 걱정이 됩니다. 살찔까봐 걱정된다를 당뇨병이 걸릴까봐 걱정된다라는 가면을 씌워서 당뇨에 좋지 않은 습관들이 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황연아입니다. 네, 여러분 다들 잘 지내고 계셨나요? 저는 진짜 그 뉴욕 브이로그를 마지막으로 브이로그 촬영을 하지 않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저 자체도 좀 음식에 대해서 스트레스를 덜 받게 되는 것 같고, 브이로그 편집 시간이 줄어들다 보니까 잠도 조금 더 잘 수 있게 되고, 그래서 굉장히 체력적으로도 좀 좋아진 게 느껴져요. 여러분들은 조금 아쉬워하는 분들도 계셨겠지만 사실 조회수가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아요. 그 브이로그는 나중에 제가 조금 더 브이로그를 찍을 여건이 되고 더 많은 분들이 사랑해 주셨을 때 다시 한번 찍어보는 걸로 하겠고요. 이제 영상을 찍는 대신에 그 전에 찍어둔 영상들을 보면서 이 영상들을 통해서 조금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있지 않을까 하면서 그걸 좀 짜집기 해보고 있기도 하고, 또 새로운 주제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해보기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좀 정보성 위주의 영상을 찍겠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다가 얼마 전에 구독자 한 분이 정말 중요한 메시지를 해주셨어요. 사실 얼마 전이 아니라 거의 한두 달 전인데 제가 바빠서 이 주제를 그냥 공부만 열심히 하고 있다가 드디어 영상을 찍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관심을 많이 가지실 내용이에요. 바로 혈당에 대한 내용입니다. 일단 그 메시지 내용부터 보시면 바로 이런데요. 이 메시지와 함께 논문 링크를 하나 보내주셨어요. 그 논문 링크의 내용이 정말 흥미롭더라고요. 혈당을 너무 낮게 유지하는 것 자체가 건강에 그렇게 좋지 않을 수도 있다는 내용이었어요. 그럼 오늘 이 주제를 가지고 한번 이야기를 나누면서 혈당뿐만 아니라 다른 건강 문제인 콜레스테롤 얘기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주제에 대한 내용이 꼭 필요했던 게, 안 그래도 요즘 여러분들한테 들어오는 질문이 황여사님께서 밥 잘 먹으라고 했잖아요. 근데 밥 먹고 디저트가 땡기는데 그럼 밥 먹고 디저트까지 먹으면 탄수화물이랑 당을 너무 많이 섭취해서 당뇨에 걸릴 것 같아요. 제가 먹고 싶은 게 다 디저트예요. 도너츠, 아이스크림, 쿠키 이런 것만 땡기는데 이렇게 먹고 싶은 게 다 당이면은 혈당 스파이크가 없는 거 아닐까 너무 걱정이 됩니다. 혈당이 너무 높아지면 어떡하죠? 저는 가족력에 당뇨가 있어서 정말 조심해야 하는데 이런 경우는 좀 조심해서 먹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혈당에 대한 무수한 질문들 제가 꼭 한번 다뤄보고 싶었는데, 제가 비록 전문 의료인은 아니지만 제 경험과 그리고 저에게 상담을 받으신 많은 분들의 경험, 그리고 제가 공부한 논문 내용을 바탕으로 오늘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셨던 내용에 대해서 좀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혈당이 높아지면 당뇨에 걸리는 거 아닌가요? 단 걸 많이 먹으면 혈당 스파이크가 높아져서 당뇨에 걸리는 거 아닌가요? 혹은 아침에 단 걸 많이 먹으면 혈당이 높아져서 당뇨에 걸리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혈당 걱정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혈당 스파이크가 뭐냐면요. 혈당이 지나치게 높아지고 낮아지고를 반복하면서 이 혈당 조절 능력 자체가 떨어지는 상태를 의미하거든요. 혈당 스파이크가 반복되면 혈당 조절 능력이 갈피를 못 잡고 떨어지게 되는 건 당연히 사실이겠죠? 의학적으로 사실인데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될 게 있어요. 과연 어떤 상황이 혈당 스파이크를 만들까요? 혈당 스파이크는 단순히 혈당이 높아지는 걸 의미하는 게 아니라 아주 이 파도가 심한 곡선을 요동치는 거거든요. 그럼 제가 지금부터 두 가지 예시를 들어볼 테니까 어떤 사람이 더 혈당 스파이크가 세게 올지 생각해 보세요. 첫 번째 사람은 정말 일반적인 식사를 합니다. 아침, 점심, 저녁 정말 잘 챙겨 먹고요. 그리고 디저트를 정말 먹고 싶을 때 먹습니다. 아침, 점심, 저녁 잘 챙겨 먹던 사람이 점심이나 저녁 먹고 나서 단 게 갑자기 땡겨서 초콜릿이나 쿠키를 먹었을 때. 두 번째 예시입니다. 다이어트를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밥이랑 탄수화물을 엄청 제한해요. 그리고 공복 시간도 길게 가집니다. 이런 사람이 탄수화물을 정말 잘 제한해서 혈당을 낮추다가 급격하게 탄수화물이 땡겨서 흔하게 입 터짐을 해서 디저트 폭식을 했을 때, 여러분 너무 뻔하지 않나요? 당연히 두 번째 사람이 훨씬 더 혈당 스파이크가 급격하게 올 거예요. 실제로 저희 아빠랑요, 저희 시아버님은요, 두 분 다 당뇨시거든요. 그런데 이분들 보면요, 디저트 절대로 막
엄청 제한하지 않으십니다. 그냥 평소에 똑같이 식사를 하시고 당뇨약 잘 드시고 디저트가 먹고 싶으면 가끔씩 드세요. 밥 먹고 드시거나 당 떨어질 때 조금씩 드십니다. 절대로 막 우리처럼 절식하다가 그래놀라를 막 우걱우걱 씹어 먹고 쿠키, 디저트 뭐 이런 거를 막 미친 듯이 넣지 않아요. 그냥 디저트를 가끔씩 그렇게 땡길 때 드시는데도 당뇨가 뭐 엄청 악화돼서 갑자기 합병증이 온다거나 뭐 이러지 않으시거든요. 그렇게 건강관리를 하십니다. 그런데 그냥 평범하고 가족력이 뭐 있던 없던 현재 상태에는 당뇨병이 없는 우리가 단 거를 좀 평소보다 과도하게 먹는다고 해서 당뇨가 올 확률이 그렇게 엄청 크지는 않아요. 만약에 디저트를 좀 먹었다고 당뇨가 오면은 우리나라 여성들 80% 이상이 당뇨병 아닐까 생각됩니다. 물론 이건 속단할 수 없어요. 가족력이 있으신 분들은 분명히 조금은 조심해야 하는 건 맞지만 그렇게 막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사실 저에게 이렇게 질문 주시는 거의 대부분의 분들은요. 살찔까봐 걱정된다를 당뇨병에 걸릴까봐 걱정된다라는 가면을 씌워서 저에게 고민 상담을 해주시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GI 지수가 높은 음식, 디저트 이런 음식들은 당뇨병이 있으신 분들이 좀 특히 조심해야 할 음식이지 건강이 충분히 괜찮은 우리들한테는 그렇게 엄청 조심해서 먹어야 하는 음식이 아니에요. 이렇게 GI 지수가 높은 음식이나 디저트 이런 게 문제가 아니라 당뇨에 좋지 않은 습관들이 더 있습니다. 첫 번째는 6시간 미만으로 수면을 취하는 거예요. 우리가 수면 시간이 줄어들면 인슐린 저항성을 키워서 이게 당뇨병의 위험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다 아시죠? 무월경이신 분들 불면증 다 경험하고 계시잖아요. 무월경이 왜 수면의 질과 직접적인 영향이 있냐면요. 여성 호르몬인 에스트로겐이 무월경인 상태에서는 현저히 적게 나오는데 이 에스트로겐이요. 우리 체온을 안정시키는 멜라토닌의 생성에 관여한다고 합니다. 멜라토닌 다들 들어보셨죠? 멜라토닌이 수면에 굉장히 도움이 된다는 영양제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갱년기 여성분들은 에스트로겐이 줄어들면서 막 몸에 열도 많이 나고 잠도 잘 못 이루시는 게 다 이 멜라토닌이 부족해져서 그런 거라고 해요. 에스트로겐이 부족해서 잠을 충분하게 자지 못하면 몸의 면역력이 떨어지고 인슐린 저항성도 높아져서 당뇨에 정말 좋지 않다고 합니다. 어쩌다 한 번 먹는 디저트랑 매일매일 잠을 못 자고 인슐린 저항성을 키우는 것. 과연 어떤 것이 당뇨에 더 위험한 습관일까요? 그리고 두 번째는 스마트폰과 TV입니다. 여러분들께 말씀을 안 드린 게 있는데 제가 생리를 찾을 때 스마트폰을 정말 거의 잘 안 보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막 취미 추천해 드릴 때 그 뜨개질이나 뭐 그림 그리는 거 이런 거 추천해 드렸잖아요. 스마트폰이랑 TV 같은 그런 스크린에 노출되는 게 여성들의 갑상선에 정말 안 좋다고 해요. 전자파도 물론이고 이 블루라이트가 생체시계에 엄청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생체시계에 영향을 미치게 되면 포도당 분해 능력이 떨어진대요. 포도당 분해 능력이 떨어지면 당뇨에 정말 쉽게 노출이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들 잠 안 올 때 책 읽는 분들 안 계시잖아요. 다 거의 다 스마트폰 보실 텐데 아까처럼 잠 못 자면 스마트폰 보고 스마트폰 보면 블루라이트 보고 진짜 무월경이 당뇨에 훨씬 더 안 좋은 습관들을 많이 만듭니다. 세 번째는 혈당이 높은 음식을 먹는 것과 폭식을 하는 거. 이게 정말 안 좋은 거 다들 알고 계시죠? 근데 혈당이 안 좋은 음식을 먹는 건 둘째 치고 폭식, 이건 어떡할 거예요? 혈당이 높은 음식을 안 먹겠다고 그렇게 절식을 하다가 터지는 그 폭식에서 여러분들 막 건강한 음식만 찾아 드시는 거 아니잖아요. 케이크 드시고 빵, 쿠키 이런 거 드시는데 이렇게 당을 폭식하는 습관이 여러분들 당뇨에 훨씬 더 안 좋다는 거 꼭 알고 계셔야 합니다. 여기다 덧붙이고 싶은 게 구독자님이 보내주신 논문의 내용인데요. 바로 이 논문에서는 혈당을 지나치게 낮게 유지하는 습관이 건강에 그렇게 좋지 않을 수는 있다. 내용을 말해주고 있거든요. 요즘 말하는 과학적인 다이어트 핵심이 뭐죠? 혈당을 낮추는 거잖아요. 이 혈당이 낮은 시간을 오래 유지해야 체중이 감량되고 지방이 분해된다. 요건데 혈당이 높아지는 건요. 물론 체중 증가에는 좀 쥐약이긴 해요.
그런데 일반적인 식사를 하는 사람이 이 혈당이 조금 높아진다고 해서 건강이 급격하게 안 좋아질까요? 고혈당은 걱정하시면서 저혈당은 걱정하지 않는 분들이 정말 많은데요. 실제로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은 이 저혈당의 위험을 인지를 하셔야 합니다. 살 뺀다고 다 아침 거르고 운동 과하게 하고 이러면 저혈당이 오거든요. 당뇨병도 당뇨병이지만 정말 무서운 게 저혈당 쇼크가 왔잖아요. 그러면 심혈관에 문제가 생깁니다. 심혈관 질환은 정말 쥐도새도 모르게 가는 거 아시죠? 여러분들이 정말 건강을 염려해서 당뇨병을 걱정하신다면 저혈당도 절대로 간과해서는 안 되는 건강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이 혈당 문제와 더불어서 만만치 않게 물어보신 질문이 있는데 바로 콜레스테롤에 대한 내용이에요. 건강검진들 많이 하시잖아요. 이제 무월경도 오고 좀 내가 다이어트로 인해서 체력이 안 좋아진 게 느껴지니까 건강검진들 많이 하시고 저한테 질문을 해주시는 게 LDL, 즉 나쁜 콜레스테롤 수치가 되게 높은데 이게 무월경과 관련이 있냐고 많이 질문을 해주셨거든요. 그런데 제가 그때마다 댓글로 답변을 해드리긴 했는데 이 영상에서 종결합니다. 이 LDL 수치는 무월경과 연관이 있습니다. 에스트로겐은 여러분 단순히 여성 생식작용에만 작용을 하는 게 아니에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멜라토닌 형성에도 관여를 해서 수면에도 영향을 주지만요. 간, 지질대사에도 영향을 주는데요. 우리 간이 진짜 많은 일을 하잖아요. 이제 간이 무슨 일을 하냐면 신체의 대사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지방산, 트리글리세라이드, 콜레스테롤을 사용하여 신진대사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여성이 무월경이 오게 되면 이 현저하게 낮은 에스트로겐은 간의 지질 대사 능력에 전혀 도움을 주지 못하기 때문에 LDL 수치는 높고 HDL 수치는 낮게 나타나는 겁니다. 콜레스테롤이 건강에 안 좋은 거 다 아시죠? 제가 그거에 대해서는 이 영상에서 정확하게 언급하지는 않을게요. 여러분, 저는 전문가도 아니고 의료인도 아닙니다. 따라서 저는 여러분들이 저를 100% 신뢰하셔야 한다고 말씀을 드릴 생각은 없어요. 하지만 여기서 정말 한 가지 꼭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요. 살을 빼기 위한 다이어트 상식들이 우리 삶에 지나친 건강 염려증을 불러왔고 그에 따라서 각종 미디어들이나 각종 컨텐츠들이 정상적인 사람마저 건강을 위해서 살을 빼야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습관을 갖지 않으면 건강이 나빠진다 라는 마케팅을 아주 극단적으로 해서 여러분들을 혼돈시키고 있다는 말을 꼭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다이어트를 하고 계시다면 혹은 다이어트로 인해서 부작용을 겪고 계시다면 그 체중 감량이 나에게 꼭 필요한 것인지 혹은 필요했던 것인지 아니면 미디어가 만들어낸 그 미의 기준에 맞게 그 건강의 기준에 맞게 나의 건강을 오히려 망쳐버린 건 아닌지 잘 생각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아직도 유튜브에는 다이어트의 고무적인 콘텐츠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하지만 다이어트는 정말 여러분들의 건강은 즉 인생과 직결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단순히 그게 예뻐 보인다고 해서 따라하지 마시고 이게 정말 나를 사랑하는 방법일까?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그런 콘텐츠들을 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제 영상 봐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돌아올게요. 안녕.